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김은규 대표가 말했듯이 오늘은 북한의 구구절로 소위 공화국 창건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공화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고종의 제국을 이었습니다. 왕정을 다시 만들었죠. 백두혈통의 왕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화국을 만들었고 저들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위협받고 있는 자유를 생각하고 희망을 생각하는 모임으로 이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앞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유명 유튜버들이 절규했듯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희망이 고갈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희망을 세우는 진정한 칼은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우리 현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가장 전 세계에서 야성이 있었던 역동적인 한국 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세계가 보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워싱턴 타임즈가 우리 동맹을 와해시키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의 북핵 폐기 외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동맹, 한미 동맹, 자유주의 동맹을 와해하는 그런 안보와 외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됐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사회주의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유주의가 헌법 질서 속에서 허물어져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또한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헬조선이고 수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희망의 사대가 없는 사회라고 절규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상 그리고 모습인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희망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말 왜 이렇게 희망이 고갈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이 가능해야 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진정한 도전적 과제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양에서 방안에 코끼리라는 게 있죠. 아무도 그저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없는 척하면서 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아버지보다 가난한 세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한 10여 년씩 중간에 세계의 총 GDP가 성장하지 못하는 전환기가 있습니다. 80년대 케인지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할 때 그 성장이 케인지안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유주의로 전환하면서 전환기가 있었고 그 후에 성장이 지속했습니다. 2000년 부근에 그 닷컴 혁명 중에 디지털 신경제를 전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거대한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세계 경제의 GDP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전환기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아주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디지털 혁명에 외면했던 IT 수용에 외면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지금까지도 유럽의 환자로 돼 있고 보시는 것 같이 그래프처럼 GDP는 국민소득은 곤두박질 쳐왔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여러 가지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선진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모두 제조업 일자리가 어떻게 줄어드는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만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제조업 일자리는 국민소득 5,500불에서 피크를 치고 그 이후로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맥킨지 보고서가 나왔고 이 제조업이 GDP에 계속적인 기여를 하는 피크점도 2만 1,000불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포스트 제조업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제조업 대기업의 소수의 일자리를 빼놓고는 다른 좋은 일자리를 줄 소위 서비스 산업의 개방화 산업화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2000년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인구 대국들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서 전 세계 부의 60%를 개도국이 생산하고 선진국이 40%밖에 생산하지 않는 세상으로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변화를 보면 2000년부터는 GNI, 국민 총소득이 국내 총소득보다 높은, 그러니까 큰 부국들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으면 국가가 부강해지지 않는 나라로 GNI가 GDP보다 커지는 세상으로 2000년대 다 돌변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대기업들을 우리나라는 지금 악마시하고 그 규제의 대상으로만 삼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졸 인구는 이제 국민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인구가 됐고 청년들의 80%는 대학을 가는데 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최근에 청년 실업은 측정할 때마다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이별 노인들의 자살률인데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대거 고령의 노인들이 이 산업화 이후에 지금 와해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급박한 세상의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 많이 자살해서 OECD의 자살률 2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잃어버린 일본이 20년의 일본 꼴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급격하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과연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주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해결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금을 써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억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글로벌화하면서 승자 독식으로 가고 있어서 1위 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급여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중소기업 중심론이라고 하는 또는 중소기업 보호론에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둘로 갈라서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적대시하고 분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달리 강성노조도 독과점 재벌도 없는 다른 나라도 모두 지금 국가의 경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고 최근에 노란조끼 혁명을 일으키는 프랑스입니다. 이들이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거대한 변화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되느냐, 희망을 세우는데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하면 우선 문재인 좌파 정부는 충분히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종족주의와 국수주의적인 선동을 일삼아왔습니다. 모든 글로벌 문제들은 외면한 채
내부의 적폐로 몰아가면서 정치공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선조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과거에 매몰되어서 미래를 팽개친 무책임한 정권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보다 정부가 현명하다는 국가주의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화 아래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으로 두 개의 국민이 존재하는 완전히 분열된 나라의 악마적 통치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이들은 그 대안 세력인 보수 정치 정당에게 그 시선을 돌리지 않고 지지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지난 대선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선 후보 5명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습니다. 대선 후보 모두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통신비를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 내놨습니다. 이런 보수주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청년들은 해외를 다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 내국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들은 구글 지도와 우버를 타고 이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안 되는 자유 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갈라포고스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투자를 받는 100대 스타트업을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 28개 밖에 사업할 게 없고 70% 이상이 다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단통법, 대형 유통점 강제휴무제, 도서정가제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국가가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지대추구적인 법들은 다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망했을 때 진보 진영에서는 80년대 틀로 21세기를 대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고 자기들이 패족이라고 자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정권 이후 70년대의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의 틀을 가지고 지금 21세기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아무런 울림이 없는 것입니다. 플라자 협약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독일하고 일본은 환율이 51%씩 절상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재정 정책으로 고통을 피해가는 좀비 랜딩을 했고 좀비 대출을 해줬고 독일은 노동개혁을 했고 구조개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80년대 압도적으로 앞섰던 일본은 지금 독일에 비해서 10,000불 이상의 실질 국민소득 차이가 나는 나라로 돌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80년대 민주화 이후에 이 386 세력이 들어와서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고통을 묻어두고 경제 문제 해결을 구조개혁을 외면해왔고 나라는 두 개로 나눠서 마치 원시 시대의 시족 간의 싸움처럼 진영대결의 나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탄핵은 지금 보수 진영의 무능과 분열로 다 독박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좌파 세력의 정파적인 이해를 국가의 이익에 앞선 이 선동이 결합된 한마디로 말하면 586 정치권 전체 실패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촛불로 내세운 탄핵의 결과는 무능 좌파 집권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헌정 질서는 와해되었으며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앞으로도 헌정 질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과정에 극도의 적대감은 증폭돼 왔습니다. 지금 홍콩에는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들만 길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보수가 바로 청년들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고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들의 가슴에 울림해주는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지금 무능하고 이념적인
그룹화하고 과거의 원죄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또 다른 인기영합적인 사이에 지금 두 악마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열망을 모아서 오늘 작지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자유만이 번영의 바탕이고 반석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 입각한 분명한 미래의 도전적 과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과거에 누적된 포퓰리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이 다시는 들어서지 않고 이념 대결과 진영 논리가 이성을 앞서는 게 안 되려면 이제는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없이는 안 된다. 지금 586 세대는 보수든 좌파든 정권을 두 번씩 줘봤는데 역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것이 절망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이 허문 나라의 토대를 견고하게 다시 복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를 복원해야 되고 헌정 질서와 법치를 회복해야 되고 민노총 전교조들의 등과 같은 포괄적 지대 추구 세력을 혁파해야 되고 포퓰리즘과 국가주의를 극복하는 정치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적 과제에 정말 용감하게 도전하고 고민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세력 세대를 교체해야 되고 정치 에리트들의 정권 독과점 체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탄핵은 사실은 이 정치 에리트들의 공천권 싸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정치 권력 독점 체제는 우리나라의 선거법이나 온갖 법에 의해서 견고하게 보호되어 있습니다. 원시시족 중과 같은 시족 전쟁과 같은 정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해야 되고 글로벌 스타들이 나서는 그리고 종족주의에 믿는 사람들이 아닌 글로벌 스타들이 나서야 되고 탄핵의 분열을 극복하는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개혁과 세력교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수통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보수통합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보수정당의 지지를 안 주는데 거기서 뛰쳐나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중도 세력하고 청년 세력들이 지지를 바꿔줄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회의적입니다. 보수 통합의 전제는 혁신입니다. 혁신을 하고 용서받는 그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고는 통합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도전적 과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민족주의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글로벌 자유시민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와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 리더십과 세력을 규합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이 새로운 정치혁명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년층만 길거리에 나서는 게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 세대가 세대 공감을 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파적 정쟁이 아니라 이성과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곧바로 조직을 정비하고 글로벌 선진경제 대국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가지고 기존 정당들에게 당당히 토론과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에 도전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같이 해주신
유튜버 스타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정치혁명을 할 수 있는 국민의 열망을 결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리더십에 대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민주화 운동, 그리고 좌파 운동, 노동 운동이 훈장이 되는 그리고 이념적 전과가 훈장이 되는 시대를 종말해서 정말 테크노크래프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글로벌 경영을 해본 기업의 경영자들이 국가 경영자로 나설 수 있고 신세대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탐색해 가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정치를 조직화해서 정치 엘리트들의 독과점을 과감하게 타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위선과 무능의 586 체제를 종식을 위한 정치 세력과 세대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미자가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미자 위대한 이 가수는 대한민국 시장 외에는 생각해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BTS와 블랙핑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 리더십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들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나라를 흔들고 나라를 과거로 회귀시키고 우물한 개구리들의 나라를 몰락시키는 이 상황은 오늘 지금부터 과감히 타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번영의 꿈,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따릅니다. 보수 정치 또는 자유주의의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함께 하면서 그것이 전제돼야 통합도 승리도 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만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분노에다가 미래의 비전, 희망, 지식을 더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희망이 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같이 하는 자유와 희망의 나라 바로 세우기에 여러분 모두 지지와 성원 그리고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의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